바다와 산을 두루 갖춘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강화에 최근 남녀노소 막론하고 찾는 핫플레이스가 생겼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널찍한 규모와 옛 느낌이 가득한 인테리어가 이곳의 특별함이라는데요. 1950년대 말까지 강화 직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던 조양방직의 흔적입니다. 기계화로 이끈 산업 리더 외에도 조양방직을 우수하게 여기는 이유. 설립 자본으로 쓴 50만 원 때문입니다. 고 1930년대에 서울에서 괜찮은 집 한옥 한 채 값이 1,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50만 원이면은 몇 채를 살 수 있는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30년대 말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하나당 평균 자본금을 한 30만 5천 원 정도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5만 8천 원. 그런데 조양방직이 5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인삼이나 쌀 같은 농업이 먼저 떠오르는 강화도에서 직물 산업이 성황이었다니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배를 타면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면 충청도로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교통의 요지였던 곳입니다. 판매 자체가 이렇게 원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직물산업이 성행했던 원인이 있을 테고, 간의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조합 형태의 직물산업을 대공장 형태로 이렇게 전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양방직이라고 하는 거. 60년대, 70년대에는 강화에 필적할 만한 방직 산업이 다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각종 직물 중에서도 강화도의 제일 생산품은 소창이었습니다. 조양방직에 이어 심도직물 등 30여 개의 직물 공장이 세워졌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관여했을 정도로 직물 산업은 곧 강화의 경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인조직물의 등장과 대구로 섬유산업단지가 집중되는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 침체기를 맞게 됐는데요. 조양방직은 이보다 앞서 문을 닫았습니다. (80여 년 전)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던 공간이 변했습니다. 치열한 땀방울 대신 여유로움, 차가웠던 기계음은 포근한 향긋함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강화 직물 산업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매력적인 새 공간, 조양방직으로요.